안녕하세요. SK증권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4월 2일입니다. 4월 달이 이제 어제 처음 시작했고 시장의 분위기는 괜찮아가지고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원래 이제 이번 주 그러니까 이호석 아카데미를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금융시장에서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뭐 이제 차근차근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한 주 동안에 있은 일들 중에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리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금요일마다 이호석 아카데미 하나씩 계속 올리는 걸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좀 총 정리한다라는 의미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옛날에는 진짜 매일 아침에 했는데 이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이번 주에 그 미국 시장의 흐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요 색깔이, 이 색깔이 여기가 이렇게 녹색이 조금 옅어지는 녹색일수록, 그러니까 이런 지역일수록 주가가 많이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빨간색이 있는 거는 이제 주가가 빠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부양책에 대한 내용들 공개됐고, 그리고 이제 세금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들까지 다 공개됐는데, 주식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3프로TV에 나가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반도체, 미국의 반도체, 특히 이쪽이거든요.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장비 관련된 주식들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 자산,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사자고 말씀드렸을 때, 달러를 사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달러를 사자는 게 아니고 달러 자산을 사자고 말씀드린 거고, 거기에는 이제 미국 주식이나 미국 채권이나 뭐 등등 미국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다. 특히 미국 주식 얘기를 좀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미국 코스피를 보시면 이게 이제 주봉이거든요. 주봉 차트.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그렇잖아요. 주간 단위로 이게 그 바가 하나씩 나오는 건데, 좀 이게 보면 지난 한 두 달 동안 굉장히 좀 우리가 되게 힘들다, 너무 이게 시장이 이렇게 왜 안 오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려워들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뭐랄까, 뭐 그렇게 힘들었나 싶은 생각이 좀 들지 않으세요? 작년 4월 달에 이제 1500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보면 11월 달부터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간 거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두 달 쉬었지만, 사실 보면 이게 되게 이렇게 뭐 그렇게 힘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는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기가 지나간다 막 노래를 막 부르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부터는 중요한 포인트는 1분기 실적인 것 같아요. 1분기 실적이 과연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만큼 잘 나와줄 수 있을지. 다음 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나오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좀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많은데, 그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3,100포인트 이상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거래를 했고 물려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 3,200포인트 전고점을 이제는 못 뚫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굳이 뭐 예단하고 생각할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 매물벽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3,200 근처에서 막 이렇게 안 좋은, 잘못 사서 너무 고점에서 사가지고 막 울고 있는 그런 매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수급만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펀더멘털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3월달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뭐 내용이 굉장히 괜찮게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산업통상부에 들어가시면 요 이제 3월달 수출입 동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3월달 수출입 동향을 보시면, 조회수도 보시면 다른 것들은 한 200에서 300 뭐 이런 정도인데, 얘는 이제 7,400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입니다. 매월 첫째 날에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다 들어가서 이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식 투자를 하시고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반드시 이걸 들어가셔서 하나하나 꼼꼼히 다 보시면 됩니다. 대략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쭉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걸 정리해 놓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셔도 좋지만, 저는 이제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월별 수출 실적이 있어요. 그래서 월별 수출 실적이 이제 월별로
그러니까 작년 3월 달에는 460억 불이었는데 뭐 이번 달에는 530억 불이니까 540억 불이면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사실 비판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항상 주가는 좋은 거를 보면서 계속 올라가다가 뭐야 이거 더 이상 좋아지는 거 없네 그러면 이제 좀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히려 이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잘 보시면 수출이 이런 식으로 작년에 이제 작년이거든요. 여기가 작년인데 1월달, 2월달, 3월달 하다가 4월달에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이게 이제 기저효과가 돼서 4월, 5월 달에는 이제 YOY 증감률로 따지면은 이거 뭐 어마어마한 증감률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500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작년 4월은 360이잖아요. 그럼 360에서 500이 나오면은 150이니까 거의 한 60, 50% 가까운 증가율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와, 막 이러면서 나오겠지만 그때가 피크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뭐 양단이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되 저는 이제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편에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어제 봤던 내용 중에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이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15대 주력 품목 중에서 14개 품목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하나 좋아서 좋은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는 얘기예요. 2012 잠깐 코스피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 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게 보면 여기는 2017년에도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내려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반도체만 좋았어요. 반도체만 좋았고 나머지는 안 좋았는데 이번에는 대부분의 업종이나 이런 부분이 다 좋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부양책이 나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호석의 주식으로 보는 세상, 이게 리멤버 나우라는데 이제 제가 기고를 매주 하는데 여기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좀 쉽게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포인트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자, 녹색 성장이 이제 본격화되는 거다라는 게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트럼프 시대와는 확실히 다른 그런 녹색 경제 그리고 이제 친환경 이런 쪽으로 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돈이 어디서 나냐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미국 정부가 작년에 이게 보면 이 녹색, 그러니까 회색이 미국 정부 부채입니다. 2009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전에는 한 8조 달러 정도 되던 미국 정부의 부채가 지금은 25조 달러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 GDP가 20조 달러니까 뭐 항상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25조 달러 정도나 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들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따져봤더니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늘어났고 결국은 연준이 나서지 않으면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돈이 풀리긴 할 텐데 제가 이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거예요. 연준의 자산이 뭐 늘어나는데 뭐 YY로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거는 사실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고 뭐 사고 팔고 뭐 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중요할 수 있으나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연준의 자산이 과연 이렇게 늘어나는 구간이 꺾여서 줄어들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줄어들진 않을 것 같고 그럼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통화량이 증가했다는 화폐 가치 하락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자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 말씀이 반대로 가는 경우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양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통화량이 줄어들긴 되게 어렵겠다 이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 이거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 바이든이 이제 발표한 내용들 중에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집중하시는 것이, 야, 중국 얘기를 뭐 이렇게 많이 하냐?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야, 중국한테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야, 중국은 이렇게 부양책 많이 쓰는데 우리도 부양책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제가 김영우 이사님하고 그때 첫 방송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달라진 점이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미국과 중국이 달리기 시합하는 거랑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건 박주영 선수랑 박지성 선수 같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때는, 중국이 이렇게 앞서 나가잖아요. 중국이 5G 해가지고 너무 앞서 나가고, 화웨이 너무 잘하고 이러니까, 미국이,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 바지를 잡아가지고 그냥, 야, 너 그만 가! 빨리! 야, 천천히 가! 막 이런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미국도 같이 달리기 시작을 한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표현을 드렸거든요. 적당한 비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 시대 때 미중 전쟁에 대해서 바라봤던 시각은 야 쟤네들 뭐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뭐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관세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마이너스 경쟁을 했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가 그러니까 5G 또 잡아당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고 네거티브 쪽에 이슈가 많았다면 지금부터는 미국도 달리기를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도 친환경 투자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투자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기회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 때랑 미국 바이든 시대 때 미국과 중국의 싸움을 이해하시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CFD 이슈예요. CFD는 이제 일종의 이제 수합 거래인데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산 거라고 치고 차액만 결제하는 거지. 내가 A라는 주식을 사고 B라는 주식은 팔았다라고 하면 그 차액만큼만 결제할 수 있는 일종의 이제 수합 거래라고 얘기하고 파생 상품 거래입니다. 그래서 이 빌황 이슈도 사실은 CFD 이슈이고 최근에 이제 3월달 시장에서 여러 말이 많았었지만 CFD 과세 이슈가 생기면서 CFD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게 실제로 주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홍성국 의원님께서 내놓으신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사에서 저희가 발췌를 해왔는데 이 내용 보시면 증권사별로 월별로 CFD 잔액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를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과열인 겁니다. 과열. 2012월 올해 1월 달에 정말 과열이 돼 있는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이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보는 시각은 과열이 됐다가 식었다가 과열이 됐다가 식었다가 이런 그림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지금 보면 비랑 사태도 이거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이거 탄광 속의 카나리 아니야? 이거 좀 전조현상 같은데? 이거 위기의 시발점 아닐까? 그러니까 CFD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어딘가에 엄청나게 과열이 있고 엄청나게 불안한 요인들이 많아서 시스템적으로 이거를 컨트롤할 수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냥 느낌입니다. 이거는 그런 느낌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리만 사태 때도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진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삐끗삐끗하는 느낌들이 많이 나오면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그런 생각보다는 이렇게 과열이 식는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지 않냐. 그래서 누군가에게 아픔은 누군가의 기회다. 비랑 이분을 걱정해 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이 의도치 않게 이렇게 패닉 셀링을 한 게 됐는데 패닉 셀링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고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이벤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시작은 좀 긍정적으로 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2월, 3월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주가도 재미도 없고 시장도 흔들리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좀 걱정은 덜 해도 되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닐까. 아직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데 계속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번 금요일마다 이호석 아카데미는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조금씩 녹화를 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